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에비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어, 기사들을 읽다 보면 뭐 삼각정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EV, 에비타 방식으로 산정한 호텔 롯데 영업가치는 뭐 12조 9,231억 원이다. 여기서 보면 EV, 에비타 비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토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 가치를 에비타가 나오죠. 여기도 에비타가 그리고 10배. 그러니까 EV 에비타 비율을 10배수를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쵸? EV 에비타. 여기 보면 EV를 구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전진중공업 주식 가치, 주주 가치에서 순현금을 제외해서 기업 가치를 구했죠. 여기는 순현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EV 이베타 10배 수준, 10배 수준이라고. EV 이베타. EV 이베타 10배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수했을 때 M&A를 통해서 인수했을 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한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넷마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닌텐도의 19년 EV 이베타 평균 10.8배를 적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EV 이베타, 에비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한타전 롯데칠성 종목 리포트 볼 때 여기 보면 타겟 EV 에비타 12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에비타 지금 많이 보면 에비타를 많이 사용해요. 그쵸? SK 영업 현금 흐름 이건 영업 현금 흐름인데 여기 보면 LG 실트론 지분 51%를 6,20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기 보면 EV 에비타 이거 나오죠. 또 11배 수준 11배 수준. 이거 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1년 걸린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SK 주식회사 SK 영업 현금 흐름이 OCF는 뭐야 6,91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EV 에비타 비율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어, 아까 기사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 EV 에비타 비율. EV는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구하는 공식이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 아까 그 기사에서는 뭐예요? 주주 가치에서 뭐예요? 순현금을 뺐잖아요. 그쵸? 지분 가치에서 순현금을 뺐잖아요. 이제 최종학 교수님 이제 숫자로 경영하라 이제 원해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나오거든요. 뭐야 이게 기업 가치를 뭐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총액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이분은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만약 100% 회사를 인수한다. 100% 지분을 그러면 시가총액이잖아요. 거기다가 웃돈까지 내가 좀 프리미엄 더 주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웃돈까지 해서 시가총액 플러스 이제 부채총액 갚아야 될 거. 그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도 구하고 황희석 교수님의 뭐 CFO 강의 노트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주 가치는 이쪽이겠죠. 시가총액하고 뭐 프리미엄 가산한 이란 부분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순금융부채는 뭐냐면 갚아야 될 부채 중에서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사람마다 좀 많이 뭐 그렇게 좀 약간 개념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매출 총액에서 이건 빼는 거잖아요. 그쵸? 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고 이것도 이자 비용도 금융 빼는 거고 법인세 비용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을 빼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에비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단기 순이익에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죠. 없애주려면 다 더하면 되잖아요. 빼가지고 나온 거니까 더해주면 돼요.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무형자산 상각비 더해주고
이자 비용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 더해주면 에비타가 나오는 거죠. 에비타가. 그쵸? 이거는 뭐예요? 에비타는 당기 순이익에서 이 네 가지를 더하면 에비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에비타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여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여기잖아요. 영업 활동 현금으로 OCF. OCF. 그쵸?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자, EV 에비타가 13.3배다. 이 말은 뭐냐면 M&A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13.3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잖아요. 만약 13.3년이 걸리면 어때요?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보통 아까 보니까 막 10년, 10배나 11배 정도 많이 하죠. 이게 아마 이게 두산이 이게 그때 이제 그 책에 나왔던 두산에서 아마 인수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책을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13.3배라고 해서 이걸 쓴 거거든요. M&A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13.3년이 걸린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를 보통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어때요? 이 회수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자회사를 상당하고 아니면 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그걸로도 또 현금 창출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어떤 판단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OCF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잖아요. OCF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상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 에비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현금 흐름표가 없었어요. 과거에 현금 흐름표가 없었을 때 나온 개념이 에비타 개념은 그렇죠. 에비타 개념은 현금 흐름표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만 있을 때 현금 흐름표는 없었을 때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좀 그 손익계산서에서 한번 간단하게 구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지표죠.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더 이것보다는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것도 기업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훨씬 더 정확한 거잖아요. OCF가. 그래서 이 에비타보다 훨씬 우수하다. 왜냐면 에비타는 현금 흐름표가 나오기 전에 에비타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게 된 좀 관성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자, 에비타는 뭐예요? 이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계약자산, 재고자산. 그렇죠. 그 뭐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예요? 이거 영업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증가 반영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이거는 에비타는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영업자산 중에서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에요. 매출채권, 계약자산, 재고자산. 자, 어때요? 제조원가 우리가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모든 그 생산 활동을 해서 제품 원가가 나오면 팔린 것은 매출 원가가 되고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이 돼요. 이 재고자산에는 뭐예요? 이 모든 뭐 여러 가지 가공비 배부액들, 고정비 배부액들 이런 부분들이 간접원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단 말이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자산화돼 있어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 에비타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약 사모펀드가 M&A를 해서 어때요? 또 다른 데서 또 팔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매각 차익을 얻으려면 이익을 높일 거 아니에요. 높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팔기 전에. 그러면 기본적인 유혹이 뭐냐면 재고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팔렸는데 재고자산을 안 팔린 것처럼 해서 재고자산 늘리면 어때요?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이게 늘어나니까 똑같은 거면. 그러면 뭐예요?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반영을 못 하는 거죠. 에비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막 현금 회수가 안 돼요. 현금 회수가 안 되고 어때요? 현금 회수가 늦어져 가지고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어때요? 에비타가 훨씬 유리하죠. OCF보다. 그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어때요?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영업활동은 감소가 돼요. 그쵸?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영업활동은 감소가 돼요.
자,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이게 재고자 영업이익은 증가되죠. 당기 순이익도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비타가 OCF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운용 리스 있죠. 운용 리스. 운용 리스를 금융 리스로 바꾸면 자, 우리가 저번에 리스 배웠어요. 배운 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리스를 배운 게 자, 야, 이렇게 배웠어요. 리스를. 그래서 자,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다 금융 리스로 간다고 했어요. 상장 회사들은. 자, 운용 리스는 리스로 간다고. 이게 판관비로. 그쵸? 판관비죠. 근데 금융 리스는 뭐예요? 이게 금융 리스는 금융 리스 자산과 금융 리스 부채를 뭐예요? 계산하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게 간다고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이 간다. 운용 리스는 그냥 리스로 가지만 어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빼기 전 에비타가 뭐예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거를 빼기 전에 그 에비타는 이익이기 때문에 에비타가 더 증가되겠죠. 운용 리스로 한 것보다. 그쵸? 운용 리스로 한 것보다 에비타가 더 증가된다고요. 여기 보면 에비타가 증가된다. 왜냐하면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이기 때문에 에비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일한 경제적 실질인데 그 운용 리스로 금융 리스로 하면 에비타가 증가돼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에비타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한 어떻게 좀 약간 부정확한 그러한 지표예요. 그러한 지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비타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가 더 정확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아까 애널리스트나 기사들 보면 다 에비타로 나오잖아요. 에비타로 이게 관성이죠. 과거부터 쓰여졌던 관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EV 에비타나 EV OCF 이 둘 다 에비타나 OCF는 뭐냐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제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이게 투자 활동을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 활동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에비타도 뭐예요? 이 감가상각비를 플러스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활동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잖아요. 투자 활동 중에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이 이걸 고려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 활동을. 그래서 좀 단기적이죠. 투자 활동을 고려 안 하게 단기적. 사모펀드가 EV 에비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영업 활동 현금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빨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죠.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거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단기 투자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할 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EV 에비타나 EV OCF는. 그렇죠. 사모펀드의 목적은 한 기업을 인수해 단기간에 최대한 대파라 최대한 수익을 얻을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만약 사모펀드가 M&A로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뭐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그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두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초장기 어떤 기업의 경쟁력, 초장기적인 어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단기적인 여기서 단기라고 하면 1년 이내가 아니라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도 그냥 1년 이내에 어떻게 팔고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뭐 1, 2년이나 2년 뭐 아니면 3년 늦으면 3년 그런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작업을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기간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 매출원가는 뭐라고 했죠? 이게 생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만약 이게 도소매가 있다면 어때요? 마진. 그래서 마진을 얼마 남기느냐. 그렇죠? 매출액 대비 마진을 얼마 남기느냐. 생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영업이익은 뭐예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뭐예요? 그 영업과 마케팅,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생산과 마케팅, 영업,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광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약간
그 재무 활동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모든 종합 예술이죠. 생산과 영업 관리, 뭐 연구 개발, 그다음에 어떤 재무 능력까지도 해서 어떤 회사의 모든 실력들을 어떤 가치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는 거죠. 현금 흐름 어때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뭐냐면 단기적인 관점이죠. 이 OCF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흑자도산 뭐냐 흑자가 났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 수가 있잖아요. 이 흑자도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M&A를 한단 말이죠. M&A를 사모펀드가 M&A를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각 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재고자산을 늘린다든지 하면서 그렇죠.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하기 전에 그러면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재고자산을 늘리면 현금 흐름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비타만 이제 이쪽에서는 보통 에비타를 이유로 보통 많이 보잖아. EV 에비타 이게 몇 배냐. 그러면 다른 사모펀드에다 또 팔아먹을 때도 이걸 본다고 에비타 형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부풀리면 어때요? 에비타는 당연히 어때요? 이게 증가돼서 회수 기간이 적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같이 보면서 이제 정부 이용자 관점에서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유용해요. 유용한데 왜냐하면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EV 에비타 같은 인수 가격 적정성 평가가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에비타로 만약 성과 평가 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도한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막 과도한 투자를 해요. 투자를 공장도 늘리고 어떤 뭐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럼 매출은 증가되겠죠. 근데 감가상각비가 늘어나 가지고 만약 이게 더 많이 증가되면 모르는데 약간은 증가되겠죠. 근데 만약 이게 어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이익도 증가되겠지만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보다 매출이 적게 증가되면 이익은 줄어들겠죠. 줄어들지만 에비타는 뭐예요?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플러스를 시켜줘 버리잖아요. 다시 없애줘 버리잖아요.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켜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에비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실패할 때에도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빼주니까 경영성과에서 빠지니까 경영자들은 어때 유인이 있잖아요. 성과평가의 유인이 뭐냐면 만약 에비타로 성과평가를 한다. 그럼 당연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과도한 설비 투자, 실패한 설비 투자. 이게 성과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과평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과평가 때문에 지금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만약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도한 어떤 성과급을 받으려고 뭐예요? 성과급제가 거의 극단적이잖아요. 미국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특히 그런 부분들은 이익에 대한 성과급이 거의 뭐야 과도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과도한 어떤 극단적인 상당히 극단적인 상품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이용한 또 파생 상품 이런 식으로 아주 과도한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을 많이 개발.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과 평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EV, 에비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과거에 현금 흐름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이다.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OCF로 좀 평가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EV, 에비타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